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9 유아체육론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최승국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에 이 유아체육론의 기출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이할 건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기출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유아체육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보기 보시면 1번 원시 반사에 의존하여 자극에 반응하게 한다. 2번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고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3번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해 보며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한다. 4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며 친구와 함께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뭐 좀 어려운 단어도 있고 하지만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먼저 1번 원시 반사에 의존하여 자극에 반응하게 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유아체육의 목표가 아닌 운동 발달에 대한 목표가 되죠. 운동 활동 이런 활동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네. 그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유아체육의 목표가 해당되기 때문에 1번의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출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유아기의 운동 효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묶인 것은 운동 기능 발달, 사회적 촉진, 원시 반사, 성적 숙증, 정서, 체력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네. 유아기의 운동 효과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보기에서 유아기의 운동 효과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운동 기능 발달. 운동 기능 발달은 유아기가 아닌 청소년이죠. 청소년. 네. 그리고 사회성 촉진. 사회성 촉진은 유아기죠. 유아기. 그리고 원시 반사 촉진. 원시 반사 촉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기의 전 단계에 이제 신생. 네. 신생아라고 하죠. 신생아 때 원시 반사 촉진이 일어나는 거고 성조 숙진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능 발달과 같은 청소년기. 청소년기 하고 그리고 정서 발달과 체력 발달. 이 두 가지가 바로 유아기죠, 유아기. 네. 그렇다면 보기를 보시게 되면 유아기의 운동 효과입니다. 그러면 니은. 그렇죠, 니은. 니은 그다음에 미음과 비읍. 네. 니은, 미음, 비읍. 네,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 이 나머지는 각 맞는 청소년 각 맞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정립을 해 주시면 이런 2번 같은 문제는 쉽게 풀이를 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3번입니다. 유아기 건강 체력 발달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유아기의 건강 체력입니다. 1번 최대 심박수는 성인기에 비해 높다. 네,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유아기의 1회 박출량은 성인기에 비해 높다. 이거는 높은 게 아니라 같거나 낮다죠, 낮다. 네. 그래서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유아기 안정 시 호흡수는 성인기에 비해 높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근력이 증가하고 근섬유도 굵어진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다면 3번에 유아기의 건강 체력 발달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출문제 4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겔라휴. 네. 겔라휴의 운동 발달 단계는, 자, 여기 제가 여기 밑줄을 친 이유는 겔라휴가, 이 겔라휴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아체육에도 많이 거론이 되지만 스포츠 심리, 네,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자주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학자인데요. 자, 이 겔라휴가 이제 발표한, 네, 겔라휴가 이제 발견한 운동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운동 발달 단계는 총, 네,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4가지 보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보기 중에 해당되는 단계를 찾아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당연히 이런 운동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 유형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출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네,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초보 움직임의 습득으로 전분화된 움직임을 위한 준비 기간. 네, 그리고 걷기, 달리기, 던지기 등의 기본 동작을 적절하게 발전시킨다. 네. 자, 육체, 정신적으로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놀이 위주의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나왔고, 각 보기에 해당되는 단계를 보시게 되면, 자, 기본 움직임, 뭐 전문, 초보, 반사 움직임,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먼저 기본 움직임 단계. 자, 여기에서는 거의 2세에서 4세. 네. 기본 움직임에서 2세에서 4세는 거의 기본 움직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문화된 움직임은 4세에서 6세.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초보 움직임 단계는, 더 전 단계는 이제 0세. 이제 출생에서 2세.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반사 움직임 이제 신생아. 네. 신생아를 통틀어서, 네, 반사 움직임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기를 봤을 때 이런 단계를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이 기본 움직임 단계는 뭐고, 전문화된 움직임은 뭐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실 때는 이걸 외워주면 돼요. 자, 이제 나이를 보시면 되면, 자, 기본 움직임 단계는 2세에서 4세입니다. 네. 자, 이거 하나만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지금 수험생들 자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조카가 있는 분들이면 애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면, 자, 2세에서 4세는 거의 어느 정도냐면, 자, 일단은 걷습니다. 네.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기본 움직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문화 단계 4세에서 6세. 뛰고 뭐 어디서 날고 막 어디 막 떨어지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문화된 단계를, 네, 4세에서 6세고, 초보 움직임은 말 그대로 기본 움직임 바로 네, 기본적인 뭐 다시 기어가기, 그 기본적으로 서 있기, 그리고 미세하게 걷기, 이런 게 이제 초보 움직임. 그리고 반사 움직임은 신생아들이 자주 하는 이런 반사적인 행동들. 네, 그거는 이 뒤에 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시 보기를 돌아와서, 자, 여기 나와 있죠. 걷기, 달리기, 던지기 등의 기본 동작을 적절하게 발달시켜야 한다. 자, 이때는, 네, 기본 동작 말 그대로. 자, 그렇다면 기본 움직임 단계죠.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초보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보시고 초보 움직임 단계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 뒤에 습득한 후에 전문화된 움직임. 네, 그래서 초보 움직임, 이 0세에서 2세, 그 다음인 2세에서 4세에 해당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4번의 답. 겔라 운동 단계 단계는, 자, 1번. 기본 움직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뒤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5번입니다. 유아체육 지도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이 5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굳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그냥 죄송합니다. 기본 상식으로 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호기심을 자극하고 반응에 관심을 보이면 지도한다. 최고죠? 유아체육 지도의 최고죠. 네. 다음. 자,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도한다. 자, 유아기 때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해. 너 싸워서 이겨. 경기에서 이겨. 이런 거는 절대 유아체육 지도자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도 방법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도의 역할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이번이 되겠고, 자, 3번. 주제와 장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며 지도한다. 자, 이것도 훌륭한 지도법이고요. 자, 그리고 뭐 해보지 않겠니? 라는 권형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어린이 여기 와서 이거 하세요가 아닌 홍길동 어린이 여기 와서 뭐 선생님과 같이 이거 해볼래?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어? 이런 권유로 하면 유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권형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지도법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5번. 자,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입니다. 자, 2번. 자, 이런 이기는 거, 이런 승패, 이런 대결 구도, 그리고 뭐 승자와 패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유아기서부터는 네, 그건 너무 비적절한, 네,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지도법은 삼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출문제 6번. 네, 6번을 보시게 되면 자, 보기에서 운동 기술 체력 요소와 운동 능력이 적절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네,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한 10분 이상 봤었어요, 제가. 자, 왜냐? 저는 거의 이런 보기 문제가 나오면 협응력은 이거다. 유연성은 이거다. 순발력은 이건데 순발력 얘 틀리네?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다. 이런 문제 유형인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 협응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에 대한 내용은 다 맞아요, 지금. 네,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 체력 요소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런 기술과 관련된 체력이 어떤 거냐, 이 4개 중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처럼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았을 때는 협응력, 상대방이 공격 능력 갖고는 맞네? 무릎 몸이 앞으로 오면 유연성 맞고, 순발력도 맞고, 민첩도 다 맞네? 근데 문제 답이 없어. 네, 그렇게 되면 네, 이런 기술 체력 요소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기술 체력, 즉 협응력. 네, 협응력과 이 순발력. 이 순발력이 이제 기술 체력 요소와 관련이 돼 있는 운동 능력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유연성과 민첩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 체력이 아닌 건강 관리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외를 시키고 기억과 디귿에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네. 이런 기술적인 체력 이런 요소와 관련된 거는 협응력과 순발력.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7번 네,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어떤 걸까요? 자, 땡땡은 날아오거나 굴러오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정지시키거나 혹은 속도를 줄이는 운동으로 잡기, 받기, 볼 멈추기 등 이런 운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안에 들어갈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네,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뭐 정적 안정성 운동, 뭐 추진 조작, 그다음에 흡수 조작, 동적 안정성 운동이고 해당되는 답은 흡수 조작 운동이죠. 네. 자, 말 그대로 이런 유아기 때는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이 날라온다.
공이 날아오면 공을 받는 걸 흡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을 받고 튀기고 다시 패스하고 이런 운동이 이제 조작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답은 3번 흡수 조작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제 기출문제 8번입니다. 자,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아기 발달 이론은 네, 자, 보기를 먼저 보시게 되시면 자, 다양한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자, 때리는 이러한 경험은 도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때리기 동작을 점차 발달시킨다. 자, 이거는 네, 이러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런 네,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답은 1번입니다. 1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은 이러한 보기가 있다라고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많이 편해요. 이거를 이해하시거나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특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유아체육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이론 문제가 나오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네, 선택을 해주시면 반 이상은 맞출 수 있다고 해.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무조건 피아제가 답이다라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본 결과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내가 좀 공부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이렇게 과감하게 외우거나 아니면 네,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발달 이론에 대한 얘기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프로이드, 뭐 에릭슨 이런 하버거스트 이론은 이런 과제, 다시 교재, 네, 교재는 아니면 이런 기출문제 해설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거기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9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는 네, 기본 원리. 자, 보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조정 능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는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리. 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아동의 성향을 고려하는 운동 환경을 마련해 준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우발적 사고. 네. 우발적 사고에 대한 부모나 지도자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자, 저도 기본 원리, 자, 우리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는 한 7가지인가 8가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저는 이런 사고. 네. 저도 지금 뭐 조카가 지금 크기 때문에 조카랑 같이 놀게 되면 재밌게 놀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 유아체육 지도자로서 재밌게 놀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 이런 우발적 사고에 대한 안전을 항상 인식을 해주셔야 유아체육을 지도할 때도 안전하게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 원리 중에 제일 으뜸은 안전. 이 안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기도 당연히 이 우발적 사고에 대한 네,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4가지 보기 중 네, 원리는 이런 안정성에 대한 원리. 라고 이제 답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안전성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네, 10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유아기 발달 이론이 바르게 묶인 것은 네. 자, 이것도 발달 이론에 대한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도 네,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힘은 개체가 아닌 유전적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점. 그리고 발달 준비가 되었을 때 성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한다. 네, 그럼 먼저 기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성숙주의와 인지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에 해당되는 이론은 과연 어떤 걸까요? 바로 성숙주의입니다. 성숙주의. 네. 기억은 성숙주의에 대한 얘기고 자,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관점으로 자, 인간이 생물로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다. 네. 이러한 것들을
뭐 발달적 관점에서 연구한 이론. 네, 여기만 봐도 답이 바로 나오겠죠. 네, 인간이 생물로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한다. 자, 유아의 행동을 미시, 메소, 엑소, 뭐 거시 이런 개념으로 나누어 연구를 한다. 자, 그렇다면 니은에 해당되는 이론은 바로 생태학적 이론이죠. 생태학적 이론. 네, 생태학적 이론.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야 유아기 발달 이론에 바르게 묶인 거는 네, 2번이죠. 2번. 성숙주의와 생태학적 이론. 자, 이러한 문제, 뭐 인지주의나 심리사회 발달 이론도 교재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참고를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아체육의 지도 원리는 네, 지도 원리. 자, 아까 우리가 9번 문제인가요? 네, 그쵸. 9번 문제의 기본 원리. 네, 기본 원리가 있고 이거는 지도 원리입니다. 자, 이거를 네, 차이를 꼭 아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자, 대근육 운동 능력 중 안정과 이동의 기초 운동 기술, 협응과 균형의 운동 능력, 공간과 방향의 지각 운동 발달을 모두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 그리고 과거 경험, 현재 흥미, 고려는 물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거에 대한 원리는 어떤 걸까요? 라고 이제 그런 문제인데, 자, 위에 보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대근 운동 능력 중 이런 안정, 기초 운동, 협응, 공간 이런 거에 모두 어떻게? 통합. 자, 통합. 네, 통합을 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보기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죠? 네, 답은 1번이죠, 1번. 통합의 원리. 개발의 원리, 반복학습, 탕마스의 원리보다는 이 모든 대근육 운동을 다 모아서 통틀어서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통합의 원리라고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기출문제 12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초 이동 운동 능력은 네,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 아이가 가볍게 점프를 하고 네, 가볍게 움직이고 있죠.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고 뭐 이루어지는 동안 팔의 움직임이 줄어듦.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볍게. 네, 그만큼 전문화가 된 거죠. 자, 네, 호핑 공간 동안 지난 다리의 발이 지면 가까이 있음.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운동 능력은 과연 뭘까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답이 4번이요. 자, 스키핑. 네, 스키핑에 대한 그런 능력이고요. 리핑, 갤로핑,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네, 자세하게 네, 궁금하시다면 교재나 기출문제 해설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아래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겔라휴. 네, 또 나오죠. 겔라휴의 운동 발달 단계로 바르게 묶인 것은 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들 있죠. 뭐 기본, 전문, 초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 자, 움직임 일상생활, 기본 스포츠 기술, 뭐 레크레이션 분야 등과 운영되고 세련된 활동이 가능하다. 네, 세련된 활동. 그 다음에 기술 발달의 시각과 정도는 다양한 과제 요인, 개인, 환경 요인에 좌우된다. 자, 그리고 니은, 기억을 먼저 볼까요, 한번? 네. 자, 기억. 응용되고,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응용. 뭐 세련된 활동.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전문화된 움직임이죠. 네.
기본 움직임은 아까 설명했듯이 완전 기초적인 거. 걷기, 달리기, 뛰기 등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기본 움직임 단계. 네, 그리고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수행이 역학적 효율성을 가지며 5와 6세. 네, 이 5와 6세 답이 나오죠 바로. 네, 해당한다. 그리고 물체를 추적하는 정교한 시각 운동, 신체 움직이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 자, 5와 6세에 해당되는 자, 바로 기본 움직임이죠. 기본 움직임. 네. 5와 6세. 네. 초보 움직임은 언제? 기본 움직임이 더 전 0세에서 뭐 2세, 0세, 3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13번에 해당되는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13번의 답은 네, 자, 2번이 되겠고, 자, 네. 자, 이런 겔라 후의 운동 발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이 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이런 나이, 이런 개월수 이런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거뜬하게 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자 2번. 다음 14번. 네. 기출문제 14번입니다. 유아의 지각 운동 발달 요소와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14번 한번 보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지각, 높이가 다른 띰틀 연기를 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네. 자, 시간 지각, 음악에 맞춰 율동 동작을 한다. 자, 시간 지각, 다양한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받는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자, 공간적 신체 각 부분의 명칭과 근육의 긴장감 이완을 이해한다. 자, 이거는 공간 지각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네, 이거는 공간 지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네, 4번이 되겠죠. 4번이. 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쉽게 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반사의 종류입니다. 반사의 종류. 자, 반사, 즉 이런 반응 속도, 나도 모르게 나온 이런 반사에 대한 내용인데, 과연 유아는 신생아. 자, 신생아는 과연 어떠한 반사가 있을까? 어떠한 반응 속도를 보일까요? 자, 신생아에 나타낼 수 있는 자세 반사로서 중력 반사라고도 합니다. 중력 반사. 자세 유지를 위해 나타나면 생후 10개월 이후에도 나타나고, 자, 이게 이제 하는 모습이죠. 자, 아기를 뒤에서 안아 상체를 아래로 내리면 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펴 자신을 보호한다. 즉, 뭐 상체가 당연히 밑에 있기 때문에 내 뭐 머리를 보호한다. 아니면 내 몸을 보호한다. 라는 그러한 반응이죠. 반사죠, 반사. 네. 그리고 추락에 대한 보호 반응. 네. 추락 보호 반응이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모로 반사, 당김 반사, 낙하산 반사, 바빈스키 반사 중에는 과연 답은 낙하산 반사. 네. 말 그대로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 추락에 대한 반응. 예. 내가 위에서 추락을 한다. 낙하산 타고 추락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신생아에서부터 꾸준하게 우리 몸에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낙하산 반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5번에 보기에 해당되는 답은 3번 낙하산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요. 손이 신생아니까 손을 여기다 올리고 뒤집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앉는 상태에서 이렇게 숙이는 겁니다. 애기를. 네, 이렇게 숙이면 신생아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게 바로 낙하산 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대화에서 자, 지도자가 활용한 유아체육 교수 방법. 네. 이런 교수 방법, 즉 유아체육 지도자가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 그리죠? 자, 제자리에서 공을 앞으로 멀리 한번 던져볼까? 그랬더니 아동이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지도자가 다시 한 번 말이죠. 자, 공을 던지는 팔은 뒤로 하고 반대쪽 발은 앞으로 나가야 해. 그랬더니 아동이 그러면 몸통도 같이 돌아가요. 그리고 손을 뒤로 더 많이 하니까 공을 더 멀리 나가네요. 그랬더니 지도자가 멋진 거 발견했구나. 굉장히 오그라드는 그런 대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 보기에서 해당되는 교섭 방법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문제인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똑같고 여기 밑에를 보시게 되시면, 자, 지도자가 먼저 하죠. 자, 팔은 뒤로 하고 반대쪽 발은 앞으로 나가 해. 즉 교수 주도적 교수 방법을 하고 있죠. 네, 교수가 직접적으로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수를 하고 있다. 교수법을 하고 있다. 자, 그래 여기까지는 네. 그런데 또 수험생들이 성격이 막 급해.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딱 이것만 보고 어떻게 돼? 지금 교사가 주도하면서 교수법을 하고 있네. 그럼 교수와 주도적 교수법이네. 이렇게 체크가 넘어가는 상황도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자, 뒤에 보겠습니다. 자, 아동이 그러죠. 뒤로 나가야 해 했을 때 그러면 아동이 그러면 뒤로 가니까 나도 몸통이 뒤로 가져요. 그리고 팔을 더 뒤로 많이 하니까 더 멀리 던져줘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유아도 주도적으로 교수를 하고 있죠. 네, 유아도 직접적으로 이 참여를 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응용을 하고,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유아 교수법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만 봐도 어때요? 그러면 교수 주도적 교수 방법이 아니라 유아 교사 상호 주도적 통합적 교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보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여기까지만 여기 위로까지 봤을 때는 네, 교사 주도적 교수 방법이 맞지만 아동이 또 참가를 하고 주도적으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 교사 상호 주도적 네, 그런 교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네, 보시면 자, 3, 4세 유아의 체육 활동에서 진행 통제가 어려운 경우, 자, 지도자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먼저 3, 4세 우리 겔라우히의 운동 단계 발달에서 기본 움직임이죠. 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알아주냈고, 자, 우리 기본 움직임 단계 유아들을 어떻게 통제를 어렵게 지도하는가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자, 1번 경쟁과 결과를 강조하는 진행자 역할. 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또 한 4번인가 5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러한 게 경쟁과 결과, 승리, 이런 경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때부터 강조하는 역할은 전혀 네, 유아체육 지도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답이 나오죠.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자, 1번. 자, 유아에서 벌써 또 이런 경쟁 심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이런 사회생활보다 약간 부정적인 사회생활의 측면에 더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경쟁, 이런 결과, 승패 이런 거에는 전혀 네, 강요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2번 서로 다툰 유아를 위한 중재자 역할. 네, 싸우면 당연히 중간에 서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왜 싸우는지 물어보고 화해하는 방법까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띰틀을 무서워하는 유아의 수행을 위한 보조자 역할. 네, 이 앞에 띰틀이 있어. 근데 띰틀이 계속 못 놓고 있어요. 왜? 무서워서. 그러면 옆에서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이런 보조자 역할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유아에게 시범을 보여준 안내자 역할. 네, 아직 유아에서도 약간 이런 우리 언어적인 약간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에는 그냥 계속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몸으로. 그래서 이런 바디랭귀지처럼 이렇게 몸으로 네, 이렇게 해서 시범을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17번에 자, 기본 움직이기 단계, 네, 즉 3, 4세 유아 체육 활동에서 진행 통제가 어려운 경우는 지도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1번이 이제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17의 답은 1번이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네, 18번 문제고요. 자, 유아기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이 18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굳이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이거는 기본 네, 이 유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인데 자, 보기로 보겠습니다. 차례를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맞죠? 왜? 지루하니까. 유아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일을 금방 지루함을 느껴버려요. 네, 흥미를 금방 잃어버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을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좀 순환을 빨리 해서 네,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자, 2번 복잡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가 아닌 간단한 운동. 너무 복잡한 운동보다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유아들이 느끼기에 아,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으니까 또 해야지 이러면 이런 학습이 능률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이 아닌 간단한 네, 하시면 되고, 자, 규칙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거는 네, 당연한 말이고요. 자, 활동이 정적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적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거, 네, 활동적인 걸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다면 자,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복잡한 아닌 이런 간단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입니다. 기출문제. 네, 거의 다 왔죠. 자, 유아가 외상으로 머리를 다쳤을 때 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유아가 외상으로 머리 다쳤을 때 자, 먹은 것을 내뿜듯이 토한다. 네, 충분히 있을 만한 증상이죠. 자, 평소보다 잠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그쵸? 외상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 식욕이 왕성해지고 신체 활동량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반대죠, 반대. 식욕이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활동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되죠. 네. 네. 식욕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평소와 달리 아이가 늘어지거나 칭얼거리며 보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자, 3번. 자, 이것도 뭐 굳이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병원으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도 집에 방치를 해둔다.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관례이기 때문에 꼭 머리를 다쳤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또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꼭 수송을 해서 아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살펴 주는 게 그게 지도자의 역할 플러스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기본 원리인 거죠. 기본 원리.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출 문제입니다. 유아기 운동 발달의 방향성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 네. 자, 전면에서 후면으로 발달한다. 자, 전면에서 후면으로 발달하는 운동 능력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러한 운동 발달은 전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바로 자,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발달한다. 네, 맞죠? 자, 머리 위에서 발가락 아래로 발달한다. 먼저 머리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상체, 팔 발달하고 그다음에 하체, 다리가 발달한다. 그 순으로 발달 특징이 돼 있고 자, 20번에는 뭐 쉽게 볼 수가 있겠지만 네,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네.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런 발달 운동은 유아에 전혀 맞지 않는 발달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출문제, 네 이렇게 뭐 순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이 유아체육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쉽다, 어렵다, 혹은 뭐 나는 이런 스포츠 자격증을 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내 아이, 내 자녀, 뭐 혹은 너 저처럼 네 조카, 이 조카들을 정말 내 친구처럼, 네, 내 사람처럼 다른 유아도 교육을 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그게 정말로 진정한 스포츠 지도사의 그 기본 네, 원칙이 아닌가 네, 싶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고 뭐 유아체육론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네, 스포츠 지도사는 이런 국가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수험생분들 네, 감사합니다.